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정말 이 땅의 통일 문제, 또 과거사 청산, 바른 역사 세우기 등을 위한 참 다양한 활동을 펼치시는 그런 분인데요.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된 최대 학살 사건이죠. 산내 곤령골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끈질긴 취재 또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의 임재근 팀장님 모시고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재근입니다. 아유, 무척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라는 이제 그 민간단체에서 교육연구팀장을 맡고 있고요. 평화통일 관련된 뭐 강의나 교육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에 있는 이제 평화와 이런 어떤 전쟁의 상처, 아픔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해설 안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저희들이 인터뷰이들을 모셨는데 뭐 네. 예술가도 계시고 활동가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그러면 교육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내자. 저도 잘 정체성을 잘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단체에서 이제 교육연구팀장이라는 이제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예. 이제 교육자이면서도 뭐 이런 소식들을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뭐 이제 기사로서 이제 전달도 하다 보니 뭐 이제 시민 기자 뭐 아니면 뭐 객원 기자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관련된 뭐 조사나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 또 연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 어떠한 이제 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 통일 운동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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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앞에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관련한 것 가운데 산내 곤령골 관련한 얘기들을 좀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 아무래도 관련 취재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예. 처음 접하셨던 때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한 2000년대 초반으로 2000년 초반.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그냥 이런 좀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었고, 제가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거는 이제 위령제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때 위령제 참가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을 도움을 드렸던 거죠. 뭐 행사 준비라든지 좀 뭔가 뭐 이렇게 식사 끝나면 이제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활동을 이제 하면서 좀 진행을 좀 돕는 정도였다가요. 이제 민간 차원에서 유해 발굴이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때 이제 유해 발굴에 좀 참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요, 진화위 활동이 2005년부터 10년까지 네. 있었고 이제 진화위가 그 해산된 이후에 그 후에. 예, 국가 차원에서 활동이 이제 중단되다 보니 뭐 유족회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조금 이것을 방기할 수 없다. 그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유해 발굴이라도 이제 17반 모금해서 좀 이제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일주일간 이제 그 유해 발굴이 있었던 거죠.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사업인가요? 유해 발굴 사업이? 보통 이제 유해 발굴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유해 발굴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제 인건비 문제들이 많이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자들로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유해 발굴이라는 것이 그래도 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학과에서 이제 좀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런 분들의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방학 기간에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었던 짧게 기억이다. 네. 진행이 됐군요.
이 자리에 그 오마이뉴스의 심규상 기자를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네, 저도 그때 방송 들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때 우리 심규상 기자께서 이 문제를 내가 처음에 취재하고 할 때 어떤 후배가 관련해서 논문을 썼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바로 우리 임재근 팀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유해 발굴하면서 15년이었던 것 같아요. 유해 발굴이. 네네. 그때에 저희가 단체를 설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지역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평화통일 교육의 직접적인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유해 발굴에 좀 참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상의를 드렸더니 뭐 이렇게 가서 이제 땅도 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뭐 좀 그 해설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으로 이제 기록도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맡았던 역할은 이제 사진 기록이었고요. 기록이군요. 예,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 이제 보도하는 것에 이제 보도 자료도 이제 만들고 배포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도 해야 되고 조사도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제가 이제 대학원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수료하고 이제 논문을 써야 될 시점이었는데 그럼 이왕이면 좀 이 문제로 좀 논문을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좀 주변 분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 신기상 기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이 주제야말로 지역에서 평화통일운동, 평화통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해서 논문 주제가 제목이 이제 한국 전쟁기 대전 지역 민간인 학살 연구로 이제 잡아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산내라고 보셨던 거예요? 뭐 어떤 곳들이 또 있나요? 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학살이라는 좀 전쟁 범죄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대전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학살 현장은 산내 골령골이었고 그곳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전 초기에 우리나라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 그다음에 보도연맹원들이 끌려가서 뭐 적게는 뭐 1,800명 이상에서 뭐 많게는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희생당하고 학살당했고 이제 인민군들이 이제 대전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보복학살이 또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대전 형무소와 이제 목동 성당 인근에 있었던 학살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 가까운 이제 인원이 대전이라는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희생당한 일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엮어서 이제 제 논문에 이제 담게 되었습니다. 그 대전 형무소 근처 그리고 목동 성당 근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좀 기록이나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우선은 이제 산내 골령골 학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군인과 경찰이 자국민을 학살하다 보니 조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록이나 뭐 이런 그 자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 형무소나 목동 성당 인근에 발생했던 것은 이제 인민군에 의한 학살이다 보니 나중에 이제 대전을 이제 되찾았던 미군과 우리 국군 경찰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이제 범죄 조사 보고서라는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것을 이제 기록 사진과 영상 그다음에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제 자료들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분들의 유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인근에다가 이제 목동 인근 용두산 쪽에 이제 임시로 이제 매장해 놨다가 거기 이제 애국지사총이라고 이제 만들어 놨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도심이 이제 점점 확장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완전 도심은 아니었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도심으로 이제 변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애국지사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던 거고요. 현재는 지금 보문산에 이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쪽으로 다 이제 옮겨졌군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초창기 이제 산내 곤령골에서 조사, 특별히 이제 사진 작업, 기록하는 일들 좀 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초창기에 이제 활동하실 때만 해도 이런 어떤 곤령골에 대한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지는 않았던 때죠. 그러니까 초창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제 초반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말지라는 말지, 월간지를 통해서 노가원 기자라는 분이 음. 이것을 이제 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대전 충남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내부 이제 조사를 펼쳤으나 이것을 이제 공개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관련된 이제 자료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네네. 재미 언론인 이도영 박사라는 네. 분께서 미국에 있는 이제 내셔널 아카이브 네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이 대전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보고서, 한국에서의 정치범 학살 처형이라는 이제 보고서와 거기에 첨부된 18장의 사진이 이제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된 공개된 거예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간의 증언, 그러니까 노가원 기자가 이제 기사를 작성했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실 규명에 대한 어떤 요구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그 활동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심기상 기자님께서 월간 말지를 통해서 이제 그 조사된 네네. 것들을 보도를 했고, 나중에는 오마이뉴스로 이제 자리를 네. 옮기셔서도 이제 후속 연구 그 보도들을 이제 이어갔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의 시작된 것들이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뭐 대책회의도 이제 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여기서 희생당했다는 것을 이제 토로하시는 유가족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족회들도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지역 사회의 하나의 이제 어떤 이슈화로 이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말지에 노가원 기자가 이제 기사를 썼을 때는 의혹 수준이었던 거네요. 의혹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학살에 이제 처형에 이제 참여했던 이제 사찰과 이제 경찰분의 이제 증언을 이제 주로 있었군요. 담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본명으로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가명으로 이제 증언을 이제 하셨고, 이분도 이제 그 학살 현장에서 이제 발포를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을 쐈기 때문에 가해자이신데, 가해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령이 자신의 자발적인 게 아니라 또 다른 국가의 이제 명령에 의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이제 못하다가 이 양심 고백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말지에 자신의 그런 뭐랄까 이제 고해성사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도화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진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제 정말 공론화에 이제 물꼬가 튼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임재근 팀장님의 역할도 이제 크셨는데 사진 작업을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콘크리트 기억 이런 전시회도 이제 열렸었는데, 네. 좀 현장에 가서 사진 작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꾸준히 기록하시는 뭐 이유 같은 거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실내 교육 말고 그 이제 사건의 현장 가서 이제 평화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를 하고 이제 해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 활동에 대한 이제 기록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자주 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거기 오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그 같은 현장이 달라져 보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사진 기록으로 좀 더 남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냥 개인적인 이제 취미와 그다음에 활동 기록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만 이제 알고 있기에는 좀 아쉽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좀 공감하고 싶어서 이것을 사진 전시라는 형태로 이제 시작을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해석했던 거와 좀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좀 많이 이제 청취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왔던 이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네. 기억에 남는 사진이랄까요? 뭐 그런 거 좀 여쭤보면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그 산내 골령골 그 도로 옆에 이제 벚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봄에 가면 개나리 꽃도 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벚꽃들이 피는데,
때마침 갔더니 그 벚꽃잎들이 막 날리는 거예요. 예, 근데 학살 현장에 꽃잎들이 막 흩날리는데 완전 그 넓은 공터가 꽃밭이 됐는데 좀 약간 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꽃잎들이 그 당시에 이제 희생당한 분들의 좀 넋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때 함께 갔던 분이 그 희생자의 이제 유가족 아드님이 이제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또 나름대로 이제 아버님이 희생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꽃을 이제 또 심으시려고 또 어란 또 수선화를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멀리서 이제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서의 어떤 이제 의미도 있지만 그곳에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이제 함께 이제 사진에 포착됐을 때가 더 의미도 있고 좀 가슴이 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막 그 모습이 계속 아른거리죠. 네, 아름답지만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상처의 이야기, 예, 그 현장을 이제 사진으로 이제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 현장, 그 산내 곤년골에 평화공원 조성이 된다, 올해만 이제 준비가 된다 이런 소식도 있고 국회 계속 계류 중이었던 과거사법 개정안도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네. 우리 팀장님은 올해 이 문제를 또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네네네. 입장이 어떠실까 좀 궁금해요. 좀 아쉬운 거 또는 좀 성과였다 이렇게 꼽고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우선 성과라고 한다라면 이제 2005년에 출범했던 진실화해위원회가 좀 충분하지 못한 이제 조사 결과를 내놓고 해산이 되어 버렸잖아요. 좀 10년 만이긴 하지만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고요.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1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년이 강산만 변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제 증언들을 해주실 분들이 이 10년 동안 많이 좀 돌아가셨어요. 고령이시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가해의 주체였던 분들도 대부분 이제 돌아가셨고, 피해자 유가족 분들조차도 그 당시 뭐 10살도 안 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네. 80이 넘었거나 80 가까이 된 이 나이 속에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많았고요.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공주 유족회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이제 회장님께서도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그 10년 동안에 수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진실을 그 밝히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가해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고, 피해자에 해당되셨던 분들은 그 진실이 완벽하게 밝혀지는 것을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10년의 시간이 너무나 아쉽다라는 거죠. 2010년에 해산되지 않고 이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이어졌다라면 얼마만큼 많은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그러면 그 유가족분들이 더 많은 사실과 그다음에 명예회복, 그다음에 해원, 한을 풀고 그래도 이제 눈을 감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좀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그때 다 하지 못한 진실 규명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에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신데 평화기행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직접 이제 안내하는 역할도 맡으셨다라고 하셨었는데 요건 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강의장, 실내에서만 하다 보면 많은 좀 어려움도 있고 한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그 어떤 사건의 현장에 가서 그래서 장소적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건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이제 체감되는 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그 현장에 기반한 장소의 상징성을 갖는 교육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현장들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근거한 이제 평화통일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이제 통일교육 하면은 좀 너무 거창하기도 하고
조금 또 멀리 있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통일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뭐 DMZ라든지 아니면 뭐 접경 지역 뭐 이렇게 좀 우리 대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진 않지만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 네. 뭐 대전 형무소터라든지 뭐 산내 골룡골 그리고 대전 원도심 곳곳에도 그 상처와 흔적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의 근거와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두 번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도심 지역에도 좀 많이 있었다 하는데 네네. 혹시 저 이런 곳 있으세요? 아 이렇게 지나다닐 땐 전혀 몰랐는데 네네네. 여기가 그런 곳이었어? 네네네. 그런 곳들 어디가 있으세요? 우선은 이제 한밭교육박물관에 가보면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삼성국민학교 건물이었는데요. 이제 총탄의 흔적이 건물 벽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뭐 안내하는 안내판이 별도로 있지도 않고, 그냥 흔적만 있는 네, 거예요. 그 흔적도 사실은 이제 그 이제 벽이 이제 파였었는데 여기가 좀 보기가 좀 싫다라고 해서 이제 그 콘크리트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메웠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면은 저기가 그냥 이제 수선된 곳인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곳이 이제 총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시내 곳곳이 사실은 이제 시가전이 있었던 곳인데 네네. 이제 오랜 시간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도시가 개발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 네. 막상 좀 이렇게 그 흔적들을 직접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의 그런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뭐 기념물들을 이제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기념물들이 보문산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성모여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구청 사이에 이제 유엔탑이라고 불렸던 예, 대전지구 이제 그 전승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보문산으로 이전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지구 이제 전적비라고 해서 야외음악당 뒤쪽 편에 또 이제 그런 이제 기념비들을 이제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 중심에 가까운 곳에 어떤 전쟁의 어떠한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기념비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어떤 이러한 기념비들이 좀 평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좀 약간은 이제 호전적이다 아니면 좀 군인들 중심의 이제 시선에 전쟁의 성과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좀 기념비에서는 조금 좀 벗어나 있지 않는가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문산을 찾으면 이제 네네. 이런 곳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 산에서 좀 만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 등산로하고 뭐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뭐 등산하시면서 이제 찾아가서 보실 수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게 뭐 이렇게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가졌고 전쟁에서 전투에 이겼니 졌느니 이런기보다는 다시는 좀 이런 전쟁에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마음.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이 질문을 드릴 때만 해도 이제 논문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논문이 나왔습니다. 네네. 오늘 갖고 와 주셨는데 네. 한국 전쟁기 대전 전투에 대한 전쟁 기억 재현 연구 박사학위네요.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아까 이제 보문산에 산재에 있는 이제 기념물들이 좀 이제 호전적이고 군인들의 시선에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우리는 이제 70년 동안 한국전쟁, 그다음에 대전전투를 어떻게 기억하고 이 기억물들을 어떻게 재현해왔고 지금까지 이 기억들을 이어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미국도 참전을 했고 뭐 다른 나라도 많이 참전했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국제전에도 성격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 벌어졌던 이제 전투는 이제 북측 인민군하고 이제 미군의 직접적인 전투가 있었고요. 거기에 현장이 이제 우리 대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국군들도 전쟁 물자 후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인 이제 참여를 해서 이게 삼주체들이 어떻게 좀 이 한국 전쟁과 대전 전투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근데 되게 다르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기억들을 재현하는 것도 엄청나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것을 엄청 이제 승리한 전투로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제 전쟁 기념관에 해당되는 그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이라는 게 평양에 있어요. 거기에 별도로 대전관이라는 별관을 만들어 놔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이제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에서는 승리의 어떤 그 상징이군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도 이것을 지연 전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이제 북한군이 인민군이 이제 남진해 오는 속도를 늦췄고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해서 나중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서 작전적으로 그 전략적으로 이제 승리한 전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서 아니 하나의 전투인데 양측에서 다 승리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했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외 음악당 뒤편에 있는 대전지구 전적비에도 보면 대전 전투는 미군과 한국군이 승리한 전투다라고 좀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전쟁의 기억들이 다 군인들 시선에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난 갔던 피난민들이나 그곳에 살았던 시민들 그리고 지금도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일반의 어떤 시민들의 시선하고는 조금 불일치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이제 어떤 전쟁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이제 전쟁 기념을 제한하는 시설들 앞에 서면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 그다음에 좀 불편한 느낌, 그다음에 뭔가 나도 가서 이제 총 들고 싸워야 될 것 같은 이제 호전적인 느낌들이 들어서 이제는 이 전쟁의 기억의 재현들도 평화와 또는 인권을 지향하는 어떤 방식과 형식,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네네네. 물론 민족에게는 아픈 전투의 역사지만 이런 한국 전쟁의 어떤 역사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근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 내부에서 싸웠던 전투들이 한국 전쟁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주 멀리 이제 가면 삼국통일 이야기하면서 삼국끼리 싸웠던 것들도 지금은 조금은 이제 뭐랄까 감정의 이입 없이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평가할 바라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전쟁의 상처를 겪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이 살아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대로 이제 조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다라면 우리 후대들은 또 다르게 좀 평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네네. 아마 이 논문이 그때 굉장히 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부끄럽지 않은 어떤 그 연구로 좀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 자료도 많네요. 네네네. 많이 실렸는데 이 폭격으로 폐허가 된 대전시가 이거는 거의 지금 건물을 볼 수가 없네요. 네, 원도심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이제 불타고 사라졌는데 이게 이제 그 51년도 6월달 모습이에요. 완전 이제 도심이 폐허된 거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것이 이제 미군에 의한 폭격들이 상당했었더라고요. 근데 이 폭격이라는 것이 이제 원하는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살상하는 게 아니라 그 폭격 속에서 수많은 대전 사람들도 함께 희생당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정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공격. 네네네. 그 이제 폭탄이 어떠한 원하는 사람만 이제 폭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폭격의 이제 피해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인민군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피난 가지 못했던 우리 대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는 외면했고 이 적을 살상하기 위해서 이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로 이제 인식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제 충남 보청 건물이라든지 지금 그 이제 당시 대전 그 식사은행 대전지점 건물, 그다음에 대전 시청사 건물, 큰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들은 왜 이게 남아 있을까? 알아봤더니 그곳의 인근에는 이제 미군 포로들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또는 이제 미군 포로들이 그 건물의 옥상에 가서 이제 이렇게 옷을 흔들면서 미군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식을 했기 때문에 미군
폭격기들이 이제 그곳을 또 피해가면서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군들이 자국민들을 보호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지만 그러면 미군들이 아닌 우리 이제 대전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인민군들도 어쨌든 어떤 전투 현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후방에 이런 폭격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전쟁이어도 좀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소인데 이제 후방 지역에 진행되던 폭격이 어떤 이제 전쟁의 끔찍함들을 또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지만이 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무고한 희생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살았던 대전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 당시 살았던 분들이 아마 10대의 그런 어린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면 80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었을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분들이 만약에 전쟁을 겪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교육도 제대로 받으셔서 더 그분들이 원하는 삶, 원하는 직업,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풍족했을 텐데 전쟁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앗아갔던 끔찍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동안 이 대전 지역의 많은 어떤 그 전쟁 피해들 혹은 민간인 학살 피해들 많은 활동들 쭉 해오신 것들이 학술적으로 이제 논문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네네.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종종 저희들도 찾아보면서 네. 이 프로그램에 아주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예. 우리 저 팀장님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그 남북 관계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좀 마음이 어떠세요? 한 2년 전에는 너무나 환호했고, 야, 이대로 가면은 정말 뭔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 그 다음에 활발한 남북 교류들이 이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1년여 만에 이것이 완전히 또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 또 이제 올해 또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는 또 역사적인 그런 해에 원래 이제 종전선언으로 가서 평화체제로 가도 늦은 시기인데 네네. 다시 남북 관계가 곤두박질 쳐서 너무나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기회들을 살리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좀 이 씨앗 불씨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 평화통일에 대한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아직도 북에 대한 좀 악의적인 언론 보도라든지 여기에 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 관계가 정말 이제 이제 곤두박질 쳤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정책적으로 이제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에 저희들이 산내에서 이제 진행될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 10월부터는 아마 유해 발굴도 될 것이다. 네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박선주 교수님, 충북대 네네. 명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제 기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네. 팀장님은 이 평화공원 좀 어떻게 조성이 됐으면 하고 바라세요? 우선 이 평화공원의 이제 목적과 성격은 이제 대전 사건만을 담는 시설은 아니에요.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발생한 모든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이제 피해와 이제 희생들을 담기 때문에 전국 시설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전국 시설이 대전이라는 곳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상징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평화공원에 대전 이야기들이 많이 담기면 좋겠으나 목적 자체가 이제 전국 시설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해 발굴이 이제 10월달에 진행되기 때문에 유해 발굴은 대전의 사건 현장을 이제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해 발굴을 이제 발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해 발굴은 땅속에 묻혀있던 70년 동안 묻혀있던 유해들을 밖으로 드러내서 이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것도 1차적 목적이지만 이 과정 자체가 국가적인
행위로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냥 민간 사이에서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가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유해들을 수습하는 것들을 개인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인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될 국가가 나서서 이제 발굴에서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발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또 남겨놓고 이제 교훈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요 이제 현장들을 이제 그대로 보존해서 이제 찾아오신 분들한테 이러한 이 산내 골룡골이 어떤 현장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뭐 이게 교육의 현장으로 좀 활용이 된다라면 이 평화공원의 목적과 성격이 전국 시설이긴 하지만 그 현장의 지역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장소가 이제 유해 발굴 현장이 될 것 같아서요. 좀 유해 발굴의 이제 후속 조치도 좀 이런 측면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네네. 예. 장기수 고 허찬영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예, 요 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올해 이제 4월 17일 날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수라고 얘기를 하면 남북 간의 분단과 전쟁 속에서 북쪽의 근거를 삼았던 분들이 이제 뭐 포로가 되거나 이제 잡히셔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삶으로 이제 체감을 했던 분들인데 대전에도 이제 그 장기 선생님들이 여러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워낙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한두 분씩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이제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 허찬영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대전에는 한 분이 지금 생존에 계세요. 최일원 선생님이라고. 네, 그래서 이 장기수 선생님들은 특히 허찬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셨다가 이제 빨치산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포로가 되셨지만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쟁 포로의 대우를 받지 못해서 이제 송환되지 못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포로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이제 교도소에서 수십 년 이제 수용돼 있다가 이제 사회에 나오셨고 사회에 나오신 이후에도 어떤 사회의 이제 감시를 받으시면서 정말 이 분단의 아픔들을 삶으로 이제 살았던 분이시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러한 고통과 어떠한 이제 국가의 감시 속에서도 통일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는 꿈만은 잃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왕성하게 이제 통일 운동에 나서셨던 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고통받았던 분들이 정말 이제 위축돼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조용히 사실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전쟁 포로고 나는 그 이제 정전협정에 따라서 북으로 이제 송환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항상 이제 그런 포로 송환을 이제 요구를 하셨었고 통일과 관련된 어떤 이제 행사라든지 뭐 이런 현장에서 거의 뭐 청년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제 멀리서 그다음에 가까이서 이제 지켜볼 때마다 생전에 고향에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그 모습을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고 이후라도 이분의 이제 유해라도 조금 이제 고향으로 가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기 이전이라도 남북 간에 이제 협의를 한다라면 충분히 이제 가능할 텐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남북 관계들이 좀 곤두박질 친 것이 좀 더 안타깝고 아쉽죠. 예.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우선은 뭐 저희 이제 민간 단체나 개인이 이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들 영역들은 좀 제한적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분들한테 이 내용들을 알릴 수 있는 이제 강의라든지 뭐 평화 기행 해설들을 더 이제 많이 나서려고 하고 있고요. 네. 원래 이제 7월 달이 이제 그 대전 전투 이제 70년이 되는 즈음이어서 그때 이제 이 관련된 내용으로 평화
인권 특강도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아쉽게도 이제 연기가 돼서 이제 8월 말 정도로 다시 이제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중국 결의하나라는 단체에서 네네. 본문산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하는 이제 아. 안내 해설사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 네. 예, 거기에도 저희들 이제 강사로 참여해서 이제 강사단 육성하는 프로그램들 를 저희들이 이제 강사로 좀 참여할 계획이고요. 8월쯤에는 이제 테미오레에서 한국전쟁 70년, 대전전투 70년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소재로 한 이제 전시회도 지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저 팀장님께서 주도해서 하시는. 네, 저희 네. 단체에서 이제 기획해서 지금 전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남북 관계 굉장히 뭐 아쉽다, 어렵다라는 얘기 해봤는데 네, 그래도 언젠가 저 통일이 돼서 네, 육로로 네, 이제 네. 저 대륙으로 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은 그때가 오면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제가 좀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네. 예, 그 중에서도 기차 타고 가는 기차 여행을 좋아하는데 예.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라면 대전역에 가서 음. 예, 열차표를 끊어서 예, 뭐 유럽이든 예, 뭐 모스크바든 예, 기차표를 끊어서 예, 대륙 열차 횡단 예, 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전역이 지금은 그 뭐 서울역까지 밖에 못 가는 곳이지만 일제 강점기에도 여기 국제역이었거든요. 예, 그때 뭐 우리 독립운동에 나섰던 독립운동가들도 대전역에 가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제 시베리아라든지 이쪽에 가는 열차표를 이제 끊어서 갔던 곳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분단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예, 조만간에 우리 대전역이 진짜 국제역으로서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정말 네.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거는 공통 질문인데요. 이 네네.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정한 평화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삶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가치다. 오늘 뭐 한국전쟁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드렸는데요. 전쟁을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 그다음에 그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역설적이게 평화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이 깨지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기의 가치들,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평화의 가치도 한번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모르는 이 가치들을 한번 자주자주 생각하면서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예, 만약에 70년 전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 삶은 어땠을까 한번 뭐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만큼 평화가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평화통일 운동가로서 이 청취자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하고는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평화통일 교육과 평화통일 운동을 하지만 이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단으로 인한 불편함 또는 전쟁의 상처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불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너무 이제 무뎌진 건 아닐까. 예. 이 평화통일 문제가 해소가 된다라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이제 변화를 가져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과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자주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장소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식적으로 좀 찾아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 혁명소터라든지 아니면 한박박물관에 남겨져 있는 그런 상처들 또 보문산에 가셔서 이제 산책과 산행을 즐기시면서도 전쟁의 상처가 있는 그런 기념물들을 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또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네. 예. 또 앞으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하반기에 또 활동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